어지러운 시대였다. 혼란스럽던 16세기 조선, 송강정철도 그 한복판에 있었다. 세상이 싫어 낙향했지만 그 결심은 출사를 선택함으로 끝을 맺었다. 선조의 명을 받들기 위한 위험한 결정이었다. 선조가 이제 시골에 가 있던 송강을 불러 올립니다. 불러다가 우의정시키고 그 인성부원군을 시켜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라. 송강은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다. 임금의 뜻에 따라 반역에 관계된 자를 색출했다. 인정과 사정은 개입되기 어려웠다. 비극의 서막, 그것은 기축옥사였다. 피냄새가 진동을 했다. 수백 명의 선비가 목숨을 잃었다. 정철은 왜 기축옥사의 위관을 맡았을까? 조선사 소용돌이 속에 그 답이 있다. 황사가 짙었던 3월의 오후, 북악산에 올랐다. 경복궁의 우측으로 목적지가 보인다. 청운동의 초등학교, 녹색의 지붕을 올린 저곳이다. 송강정철은 과거 장이동이라 불리던 지금의 청운동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청운초등학교에서는 송강정철을 기리는 특별한 기념석이 세워져 있다. 송강의 시비다. 송강의 대표작들을 새겨놓았다. 담양에서 지었던 성산별곡도 보이고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당시 지었던 관동별곡도 눈에 띈다. 한국의 대표 시인 송강에 대한 예우. 이곳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네, 표석에서 보듯이 송강 정철 선생이 나신 곳입니다. 바로 이곳은 장이동이라고 그래서 창이동, 창이문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 서쪽으로는 그 인왕산이 있고 바로 동쪽으로는 국악이 있는 그 사이에 해당되죠. 아주 그 명승지로서의 이곳에 송강 정철 선생님께서 자리를 잡았던 곳인데요. 정철의 어린 시절은 유복했다. 왕실과 혼인을 맺은 가문이라 별 부족함 없이 자란다. 정철은 훗날의 명종, 즉 경원대군과 소급동무였고 궁궐을 편히 출입했다. 바로 인종과 명종과 바로 친구관계와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군관을 드나드는 아주 부유한 생활을 어릴 10살 이전에는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강의 나이 10살, 을사사화가 터졌다. 을사사화. 명종이 즉위하던 해 모후 문정왕후의 세력이 집권하면서 장안의 숙청의 칼바람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정철의 가문도 타격을 받았다. 이때 아버지하고 형이 연루됩니다. 그래서 정평으로 아버지가 귀양 가고 했지만 그 사건은 곧 마무리돼서 그 귀양에서 풀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양재역 벽서 사건. 여왕이 집권해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의 벽보.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을사사화의 여파가 정철의 집안에 휘몰아쳤다. 이 일로 정철의 큰형이 죽었다. 정철의 아버지 정유침도 다시 유백길에 올랐다. 둘째 형은 충격을 받아 순천으로 은거했고 송강도 아버지를 따라 유배지를 전전했다. 그의 10대는 화려했던 유년기와 전혀 달랐다. 자포자기죠. 뭐 공부도 안 되는 거고 또 우선 생활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골로 이제 내려가신 건데 그 시골 간 그 기회에 거기 좋은 문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작품도 쓰고 그런데 선조가 태어나던 해 아버지의 유배가 풀린다. 정철은 전라남도 담양으로 내려와 곧 귀한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작은 형을 만나러 가던 어느 날이었다. 정철의 길을 한 선비가 막았다. 송강의 스승이 되는 사촌 김윤재였다. 김윤재는 당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희한한 꿈을 꾸게 된다. 개울에서 용이 놀고 있었다. 그런데 잠에서 깨보니 마침 송강이 눈앞에 있었고 김윤재는 범상치 않음을 단박에 느낀다. 김윤재는 송강이 순천에 가는 것을 만류하고 슬하에 두어 면하게 길을 열어준다. 을사사화로 가족이 화를 입었지만 그 일의 결과로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 정철. 새옹지마 같은 이야기다. 둘째 형을 찾아가지고 순천으로 가던 길에 창평에서 김윤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을사사화는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시련이었었고 가족으로도 시련이었었지만 문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그 새로운 탈출구를 찾았던 것이 바로 을사사화였었죠. 정철은 김윤재의 문화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다. 기사지필 자로충신 스승의 보살핌 아래 송강은 정계에 진출하기 전까지 이곳 환벽당에서 10년을 공부했다. 정인지 설춘무뇨 김윤재는 송강을 무척이나 아껴 외손녀와 혼인을 시키는가 하면 정계에 진출할 때까지 아낌없는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정철의 상처는 회복되는 듯했다. 담양에서의 삶은 평온했다. 10년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공부를 하고 시를 지으며 그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승들도 연이어 만나게 됐다. 소세원, 조선 최고의 민간 정원이다. 조광조의 제자 양산보가 건립했다. 소세공 양산보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평생을 초야에 묻혀 살았다. 양산보가 뛰어난 선비로 추앙받으며 소세원은 호남의 명사와 유명 인사들이 출입하는 명소가 됐다. 송순, 김인우, 이멍영, 고경명 등이 소세원을 출입했는데 그 중엔 정철도 있었다. 정철은 담양에서 호남 시단의 맹주 아래 시를 배웠다. 담양은 정철에게 서울보다 더 고향 같은 곳이었다. 후원하는 스승도 만났고 결혼도 했다. 한글 가사를 배우며 우리말의 아름다움도 익혔다. 담양의 풍경은 정철의 아름다운 시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정철이 얼마나 담양을